적분의 응용의 두 번째 절 부피를 구하는 문제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입체 도형이 아주 특수한 형태라면, 예를 들어서요, 직원기둥이나 또는 직육면체 같은 경우라면 이런 입체 도형은 굳이 적분을 사용하지 않고도 부피를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직육면체나 직원기둥 같은 경우는 다 같이 밑면적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도형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초중고등학교를 통해서 많이 학습을 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은, 즉 적분을 사용하지 않고도 구할 수 있는 입체 도형은 매우 제한적이죠. 그리고 몇 가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포괄적으로 더 다양한 형태의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분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다음 같은 우리 교재의 그림을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면 다음 같은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입체 도형은 어떤 불규칙하게 생긴 입체 도형, 앞서 우리가 설명했던 직육면체나 직원기둥과는 다른 도형이죠. 직육면체나 직원기둥 같은 경우라면 밑면적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되지만, 이런 입체 도형은 밑면적 곱하기 높이를 해서 구할 수 있는 도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입체 도형을 X축의 수직으로 절단해서 절단된 단면을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절단된 단면이 만약에 어떤 적당한 함수 형태로 표시가 되어 줄 수 있다면,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할 때 바로 적분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주어진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한다는 얘기인지를 하나하나 그림을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그림, 자, 그림을 조금 더 크게 확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 그림하고 똑같이 그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냥 어떤 입체 도형이 임의대로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입체 도형이 주어져 있을 때 여기가 이제 편의상 X축이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입체 도형의 왼쪽 끝점이 X = A, 오른쪽 끝점이 X = B였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할 때 이 왼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입체 도형을 임의의 X축 위의 한 점에서 수직으로 절단된 단면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단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또 이 밑에 그림은, 요 위에 그림은 단면만 생각한 것이고요. 아래 그림은 약간의 두께도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약간의 두께도 생각해 가지고, 그래서 이 단면적 곱하기 두께를 해버리면 그러면 요 작은 두께의 입체의 부피를 구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런 작은 입체의 부피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잘게 쪼개요. 잘게 쪼개 가지고 각 소 구간마다 잘게 쪼갠 입체의 작은 부분 입체의 부피를 구해서 그들을 모두 쌓아갈 겁니다. 하나하나 누적시켜서 그들을 다 더한다면 전체 입체 도형의 부피를 비슷하게나마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 방법을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같이 이 입체 도형의 왼쪽 끝점을 A, 오른쪽 끝점을 B라 했을 때 A부터 B, 이 구간의 길이는 B-A죠. B-A가 전체 구간의 길이가 되는데요. 이 구간을 n등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게 쪼개서 n등분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각각을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쪼갰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절단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맨 왼쪽 점을 X0, 그 다음에 X1, X2, X3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표시해 보고요. 맨 마지막 점을 XN번째 점이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XI번째 점이 있을 것이고, 그럼 그 앞에는 XI-1번째 점이 되겠죠. 앞에서 우리가 적분의 정의를 할 때도 많이 해왔던 방법이에요. 자, 우린 여기에서 이 B-A를 N조각을 냈을 때 각각의 간격은 동일하거든요. 자, 우리는 여기 첫 번째 구간도, 두 번째 구간도, 세 번째 구간도, 여기 더 나가서 I번째 구간도 모두 다 같은 간격입니다. 우리 이 등간격의 길이를 델타 X라 놔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하나하나가 다 델타 X가 됩니다. 여기도 델타 X가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 그림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요 I번째 소구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요 소구간의 길이는, 요 구간의 길이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델타 X입니다. 자, 얘를 두께로 하면서
두께로 하면서 절단된 단면의 넓이를 찾아서 그 두께만큼을 곱하면 작은 입체의 부피가 구해지겠죠. 마치 우리가 직육면체나 직원기둥은 밑면적 곱하기 높이 하면 부피를 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런 도형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 한 단면을 생각했을 때 그 면적을 구해서 그대로 쌓아가듯이 마치 직육면체나 직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듯이 밑면적 곱하기 높이 하듯이 이걸 세워서 이렇게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작은 입체의 부피를 구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이 입체들 xi-1의 x축에 한 점 xi-1이라는 점에서 수직으로 절단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xi라는 점에서 수직으로 절단했을 때 그 절단된 도형이 대략 입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편의상.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가 이제 xi-1 여기 xi예요. 자 이렇게 요 지점에서 자르고 요 지점에서 자른 입체 도형이라 보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그림은 요런 그림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은 요 작은 부분의 부피를 계산해 보려고 해요. i번째 소구간의 작은 입체 영역의 부피를 델타 VI라 놓아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델타 VI를 계산할 때,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 옆으로 이렇게 눕혀놓으면 마치 직원기둥처럼 보인다면 단순하게 밑면적 곱하기 높이를 해버리면 돼요. 하지만 얘가 지금 임의의 울퉁불퉁한 입체 도형이다 보니까 요 면이 반드시 이렇게 X축에 평행하게 되어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고 이렇게 휘어져 있으니까 여기를 아무리 이렇게 자른다 할지라도 이 면이 이 X축에 평행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 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사적이나마 즉 델타 VI를 정확하게 구하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근사적이나마 우리가 근사값으로 이 부피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부피를 구할 때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다음같이 해보려고 해요. 이 xi-1과 xi의 이 i번째 소구간 안에 있는 임의의 표본점을 하나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 구간 안에 있는 아무 점이나 잡아도 돼요. 자, 그래서 표본점, 샘플 포인트를 우리는 xi 스타라 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표본점에서 뭘 해보려고 하냐면 이 표본점에서 마치 xi-1에서 얘를 절단하고 xi에서 절단해 봤던 것과 비슷하게 이 표본점이 되는 점에서 x축의 수직이 되게끔 이 입체 영역을 절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입체 영역이 요 빨간색 xi 스타라는 점에서 절단했을 때 그 절단된 도형이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선생님이 절단된 단면이 뭐 원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도형이에요. 이렇게 불규칙한 도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xi 스타라는 점에서 이 절단된 단면의 넓이를 과연 구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xi 스타라는 점에서 이 빨간색 절단된 단면의 넓이를 에어리어 약자를 써서 a라 써보겠습니다. 근데 이 xi 스타라는 점에서 이 절단된 단면의 넓이를 표시할 수 있다, 즉 구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델타 VI는 이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요 정도의 두께를 갖고 있는 요 입체 영역의 부피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자, 보다시피 이 델타 VI를 정확하게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근사적으로 구하는 것은 가능한데요. 바로 얘를 절단된 단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었다라고 가정했었죠. AXI 스타에다가 자, 우리는 요 간격이 이 보라색으로 표시했던 이 델타 X인데요. 자, 여기 보다시피 여기 이렇게 되는 것은 X축에 평행하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나 우리는 아예 계산하기 좋게 수평으로 절단된 그런 입체 도형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요 부분만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요 부분만 좀 확대해서 볼게요. 만약에 입체 도형이 이런 식으로 돼 있었더라 봐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지 말고 그냥 원 비슷하게 그려 놓을게요. 그리기 좋게. 자, 이제 입체 영역을 절단했더니만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려져 있더라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중간 어딘가에서 표본점을 잡아서 이제 여기를 이렇게 절단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려졌더라 볼게요. 자, 그럼 이 절단된 단면이 얘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AXI 스타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다시피 이 입체의 부피가 델타 VI라 놨을 때 정확하게 이 부피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략적이나마 이 길이를 두께로 하는 이와 같은
요와 같은 입체 도형을 하나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입체 도형은요, 실제로 하얀색으로 그렸던 그림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보라색으로 그렸던 그림은요, 옆으로 눕혀놓으면 수직 원기둥처럼 보입니다. 밑면적 그리고 그대로 위로 올라간 것, 수직 원기둥이요. 그 밑면적 곱하기 높이를 해버리면 이 수직 원기둥의 부피를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델타 VI는 하얀색 그래프지만 그림을 보면 지금 거의 근사적으로 이쪽이 수직 원기둥으로 구하려고 합니다. 이쪽 보라색 그래프를 여기다 표시할 거예요. 원래 주어졌던 하얀색의 입체 도형이 델타 VI라면 이제 수직 원기둥이 보라색으로 그렸던 그림이라면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자, 이제 절단된 단면이 이렇게 돌려놓고 본다면 밑면적 그리고 높이가 됐잖아요. 이 델타 X가 결국 높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밑면적 곱하기 높이로 우리는 수직 원기둥의 부피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계산의 편리성 때문에 만든 식이지만 실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거거든요. 같진 않지만 비슷하게나마 이걸로 가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델타 VI를 대략적으로 이걸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보다시피 i번째 소 구간에서의 입체 부피를 구한 식이잖아요. 그럼 같은 논리로 얘를 계속 절단을 해요. 계속 절단해서 첫 번째 소 구간에서도 델타 V1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델타 V1도 이와 비슷하게 구할 수 있다라 보겠습니다. 같은 논리로 두 번째 구간에서 델타 V2를 구할 수 있다라 보고 역시 비슷하게 이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각 구간마다 델타 V1, 델타 V2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모두 다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간에서부터 맨 마지막에 여기가 n번째 구간이라 볼까요? 그러면 n번째 구간까지 델타 VI를 모두 다 더해 볼 텐데요. 델타 VI가 얘랑 비슷할 뿐이지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것끼를 다 더해도 역시 전체는 같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얘를 이용해서 입체 부피를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색깔 구별 없이 쓰겠습니다. A, XI 스타 델타 X에 같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얘는 잘 들여다보면 이 식을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지금 이 근사값을 구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확한 참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보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은요, 이 식은 그림서로 보면 이거 보세요. 자, 이렇게 반듯하게 자르다 보니까 이 그림,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반듯하게 자르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모자르거나 남거나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 각 구간마다 잘게 쪼개서 이런 걸 만든다면은 얘네들 옆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층층이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층층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옆면이 이렇게 매끄럽지 않고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회전시킨 것처럼 회전체라기보다는 그냥 절단된 단면이 각각의 이렇게 직원 기둥의 부피를 구하듯이 되어 있으니까 옆면은 매끄럽지 않고 이렇게 계단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정확한 참값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다 리미트를 붙여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식의 양변에다 극한을 취해 볼 거예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델타 VI예요. 자, 근데 리미트를 붙이게 되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극한이 갖고 있는 성질상 등호화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그리고 a xi의 스타 그리고 델타 x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좌변을 잘 볼까요? 이 좌변은 실제 구하려고 했던 이 입체 도형을 잘게 쪼갰을 때 각각 첫 번째 구간부터 n번째 구간까지의 입체 도형의 총합이니까 실제 그것이 전체 입체 영역 입체 부피 V와 같습니다. 좌변은 결국은 입체의 부피 V와 같고 그 값이 우변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앞에서 리만 정적분의 정의를 다 배웠었죠. 그래서 그 리만 정적분의 정의에 맞춰서 리미트 시그마는 우리는 인터널 기호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시그마 때문에 이 첨자를 쓴 거거든요. 근데 시그마를 쓰지 않고 인터널 기호로 바꿨으니까 첨자 띄워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타라는 점은 i번째 소구간 안에 있는 표본점이다 라는 뜻이에요. 즉 i번째 구간 안에 있는 임의의 점이라는 뜻인데요. n이 무한대로 갔다는 얘기는 잘게 쪼갰다는 얘기잖아요. 여기를 많이 이렇게 잘게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한히 많은 잘게 쪼갠 소구간들 안에 있는 다시 표본점들인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이 안에 모든 표본점을 다 선택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를 다 지칭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스타라는 점을 띄워버리겠습니다. 이 인테그랄교를 붙이는 순간에 스타라는 의미가 별 의미가 없게 되죠. 그리고 델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d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분의 시점은 왼쪽 끝점이 A고 오른쪽 끝점은 B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적분의 시점과 종점이 결정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불규칙한 입체의 도형을 만약에 전제 조건이 단면적이 구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단면적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은 입체 도형의 부피는 단면적을 인테그랄은 쌓아간다는 뜻이에요. 인테그랄의 기본 의미는 잘게 쪼개가지고 다 더한다는 얘기니까 세세하게 조각내가지고 합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쌓아간다는 말의 의미거든요. 썸의 뜻이에요. 이 교 자체도 썸이라는 뜻을 라이프렌치가 아래위로 길게 늘려서 수학교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다 더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면적을 찾아서 그들을 하나하나 다 쌓아갔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입체 영역의 부피를 구할 때 단면적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얘를 찾을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주어진 입체의 부피를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을 요약한다면 다음 같은 수학교로서 표시가 가능하지요. 자, 한번 볼까요? 자, S는 x = A와 x = B 사이에 놓이는 입체라 가정하고, 아까 요 입체 도형을 S라고 놔봅시다. 그럼 만일 한 점을 지나고 X축의 수직이 되는 평면에 있는 S의 절단된 단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거 가정이에요. 이 가정이 있어야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입체 영역의 부피는 방금 전에 계산했던 것처럼 A부터 B까지 단면적을 쌓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과제는 이 단면적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는 단면적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도형들이 있긴 있는데요. 그런 도형들은 우리 교재 이 절의 뒷부분에 있는 예문들을 통해서 그런 단면적을 찾을 수 있는 예문들을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런 입체 도형은 뒤에 가서 다루기로 하고, 일단 우리는 이 단면적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 회전체라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입체가, 조금 아까 다뤘던 그림은 이 회전체가 아니었죠. 이런 입체는 회전체가 아니었었는데요. 만약에 어떤 입체가 곡선을 X축에 대해서 회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입체 도형이라면은 그런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으로 절단하면 옆에서 바라보면 그 단면은 항상 원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판의 넓이, 즉 원의 넓이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파이 반지름의 제곱으로 구하는 것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공식을 어떨 때 활용할 생각이냐면, 단면적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입체 도형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회전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회전체라면은 그런 조건을 붙여놓을까요? 예를 들어서 곡선이 이렇게 있다라 볼게요. y는 equal fx가 있고요. 그리고 x equal a가 여기 있고 x equal b가 여기쯤에 있을 때 이 곡선과 x축에서 둘러싼 이 빗금친 영역에 있을 때 얘를 x축 둘레로 회전시켜 보려고 합니다. x축 둘레로 360도 회전시켜 볼까요? 그래서 회전시킨 도형이 대략 그냥 평면상의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졌을 때, 자, 이렇게 입체 도형처럼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지요. 자, 그러면 이런 입체 도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입체 영역의 부피를 구하려고 할 때 얘가 이렇게 회전시켜서 만든 입체 도형이라면,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X축의 수직으로 절단해서 만들어지는 단면은, 자,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자, 이렇게 절단된 단면이 옆에서 바라보면 당연히 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부가 꽉 채워지는 원판 형태로 나타나죠. 그렇다면 이 원판의 넓이를 찾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적분을 통해서 이 입체의 부피를 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절단된 단면이 원이라는 것을, 이제 회전체인 경우라면 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결국 남은 과제는 면적을 구하려면 반지름이 필요하죠. 반지름을 구하려면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XY를 한다면 수선의 발을 내릴까요? 그러면 여기가 좌표축의 원점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X라는 얘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Y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옆에서 바라보면 이 빨간색 원판의 반지름은 Y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이 단면의 넓이를 AX를 한다면 파이 Y의 제곱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지름이 Y가 되는 원판의 넓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Y라는 점은 이 곡선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Y는 곧 fx와 같으니까 자연스럽게 fx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어떤 입체가 회전체였다면 회전체의 회전축의 수직으로 절단된 단면의 넓이를 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여기다 마저 이어서 써볼게요. 그래서 이 공식은 다음같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a부터 b까지 그리고 파이 그리고 fx의 제곱 dx로 구하는 것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x축 둘레로 회전해서 얻어지는 회전체 부피는 이와 같은 공식으로 표시가 가능한데요. 이 공식은 뭐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원의 넓이를 구한 것뿐입니다. 반지름의 의미만 그림을 통해서 잘 숙지하고 있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회전체가 주어져 있을 때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를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입니다. 반지름이 r로 주어지는 구의 부피가 당연히 3분의 4 파이 반지름의 3승이죠. 자, 이것을 우리는 직접 적분을 통해서 이 부피 구하는 공식이 맞다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입체도형 그림에다 덧칠을 해서 볼까요? 반지름이 r이 되는 원을 하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중심의 원점에 있고 반지름이 r로 주어지는 원의 방정식은 보다시피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r제곱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원을 x축 둘레로 회전시켜서 9를 만들었다고 보겠습니다. 반지름이 r이 되는 9예요. 자, 이제 얘를 x축, 회전축의 수직으로 절단해 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이 보면 그 절단을 한 모양이 이렇게 있고 이 절단된 모양을 오른쪽에서 바라보면 당연히 원판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원판의 반지름을 알아야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곡선 위에 있는 한 점, 이 하얀색 곡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xy라 하고 수선의 발을 내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좌표축이 y축이고 여기가 x축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x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당연히 y죠. 따라서 이 빨간색 원판의 넓이를 우리가 ax라 쓴다면 ax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파이 y의 제곱입니다. 그런데 y는 이 원의 방정식을 당연히 만족해야 되니까 다시 쓰면 파이 그리고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여기다 대입한 것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반지름이 r이 되는 원을 회전시켜서 만든 입체 도형에서 회전축의 수직으로 절단된 이미 지점에서 절단했을 때 절단된 도형의 단면의 넓이가 원판의 넓이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쉽게 구해졌습니다. 얘가 구해졌으니까 이제 앞서 배웠던 공식으로부터 입체 부피 V는 얘를 쭉 쌓아가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R에서부터 플러스 R까지 쌓아갈 거예요. 마이너스 R에서 플러스 R까지. 그리고 절단된 도형의 단면의 넓이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파이 그리고 요걸로 쓰겠습니다. R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고 X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볼까요? R은 상수이고 파이도 상수인데요. X의 제곱은 x에 관한 짝수 지수이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이 피적분함수는 우함수예요. 상수도 항상 우함수고요. 우함수 빼기 우함수도 우함수예요. 우함수에다 상수 빼도 우함수예요. 그러니까 우함수를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근에서 적분할 때는 오른쪽 반의 적분값의 2배와 같죠.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r까지 2배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파이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낼까요? 그래서 2파이와 같이 됐고요. 그 다음에 r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dx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거는 그림으로 봐도 알 수 있어요. 0부터 r까지 즉 오른쪽의 부피를 구해서 2배 한다는 것. 그림을 보세요. 좌우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칭성을 이용해서 입체 도형을 반을 뚝 잘라서 오른쪽의 부피를 구해서 2배를 해도 된다는 것을 그림으로 봐도 알 수 있고요. 그냥 수학적인 관계식 우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손쉽게 이렇게 해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식을 마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쯤에다 계산해 볼까요? 자, 이제 이거 적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적분이죠. 자, 마저 보겠습니다. 2파이고 그리고 r의 제곱을 x에 대해 적분하니까 r제곱 x 그리고 x의 제곱을 적분하니까 3분의 x의 3승 그리고 구간 0부터 r까지예요.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뺍니다. r의 3승 마이너스 3분의 r의 3승이고 0을 대입해봤자 다 0이에요. 여기 2파이가 있고요. 3분의 3 r의 3승 3분의 1 r의 3승이니까 3분의 2 r의 3승입니다. 고분해보니까 3분의 4 그리고 파이 그리고 r의 3승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r이 되는 구의 부피가 보다시피 회전체의 부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적용해보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3분의 4 파이 r의 3승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우리는 이와 같이 회전체 부피를 구할 때 단면적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X축둘레로 회전시켜서 얻어지는 회전치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가 이렇게 손쉽게 구해지는 것처럼 Y축으로 회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만들 수 있어요. 자, Y축도 마저 설명한 다음에 예문을 풀어보도록 할까요? 이건 지금 X축둘레로 회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입체가 Y축둘레로 회전한 모양으로 구해진다면, 즉 예를 들어서 곡선이 이렇게 그려졌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런 꼴은 y = fx 꼴이었다면 이런 꼴은 역함수 형태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x = gy 꼴이라 보면 됩니다. 자, 이제 x = gy 꼴.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는 이런 형태의 곡선은요, x값 하나에 수직선을 그어봐요.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을 만나니까 얘는 함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꼴은 우리가 보통 양함수 형태로 표시했을 때는 이게 함수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역함수 형태로 표시하면 함수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역함수 형태로 표시된 이 곡선을, 자, 이제 곡선과 y축과 그리고 y = c와 y = d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빗금친 영역이에요. 자, 얘를 y축둘레로 회전해 볼까요? 자, 얘는 이 영역을 이렇게 회전시켜서 입체 도형을 만들었다면, 그리고 회전축의 수직으로 절단된 게 원판이었었잖아요. 그래서 단면의 넓이를 찾을 수 있었다면 비슷한 논리로 이 빗금친 영역을 Y축둘레로 회전해 보려고 합니다. 자, Y축둘레로 회전했을 때 대략 도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졌더라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입체 도형이 이런 식으로 생긴 입체의 부피를 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린 여기에서 회전축이 Y축이었거든요. 이렇게 회전했으니까 회전축의 수직으로 절단된 단면은 위의 살을 내려다보면 언제나 이렇게 회전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판 형태로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원판의 넓이를 구하려고 한다면 반지름이 필요하죠. 우리는 이 반지름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xy를 한다면 이 점의 수선의 발내림은 요 길이가 x가 되고 요 길이가 y가 돼요. 따라서 그림을 잘 보면 이 노란색, 이 빨간색 원의 반지름을 나타낸 노란색 선분의 길이는 x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a, 그리고 이쪽은 y축을 따라서 쌓아가려고 하니까 ay를 쓸 거예요. 얘는 x축을 따라서 쌓아갈 것이니까 ax라 썼다면은 같은 방법으로 y축을 따라서 잘게 쪼개서 누적시켜 갈 거거든요. 그래서 ay라 표시하겠습니다. 근데 ay의 모양을 잘 보니까 이 반지름이 x잖아요. 그래서 파이 x의 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x는 곧 gy와 같다라 했었으니까 이걸 y로 표시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gy의 제곱 이와 같이 쓸 수 있고, 그렇다면 앞서 얘기했던 입체 부피를 구할 때 x축둘레로 회전시켜서 얻어지는 입체 부피뿐만 아니라 y축둘레로 회전시켜서 얻어지는 입체 부피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ay, dy예요. y축둘레로 쌓아간다는 얘기고 c에서부터 d까지 계속 쌓아갈 거예요. 이때 ay의 값은 보다시피 파이 그리고 gy의 제곱 dy로 구할 수 있으니까,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또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x축둘레로 회전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y축둘레로 회전했을 때는 역시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설명했었으니까 먼저 x축둘레로 회전하는 문제를 하나 더 다루고요. 그 다음에 y축둘레로 회전하는 문제도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 x축둘레로 회전하는 문제를 하나 더 다뤄볼까요? 자, 요거는 조금 전에 계산했던 것을 시각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한 건데요.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보낼수록 처음에는 이렇게 듬성듬성 5개의 그 원판을 잘라서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완벽한 굴은 아닌데요. 10조각을 내니까 비슷해지죠. 20조각 내니까 거의 구면과 비슷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미트를 붙이면 결국은 정교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의 변화를 봐도 알 수 있듯이 5조각을 냈을 때보다는 10조각, 10조각을 냈을 때보다는 20조각을 냈을 때가 훨씬 더 구의 모양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앞서 여기 설명했던 것처럼 리미트를 붙이면 결국은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그 뜻이에요. 지금 그림을 잘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예제를 각각 풀어보려고 해요. x축둘레로 회전시켜서 얻어지는 회전체의 부피를 한 번 더 계산해보고, 이게 다 이해가 되면 비슷하게 y축둘레로 회전하는 입체의 부피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 볼까요? 자, x = 0에서 x = 1까지 곡선 아래의 영역을 x축으로 회전시켜서 얻어지는 입체의 부피를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여기 작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만 좀 더 크게 그림을 볼까요? y = x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이 곡선이 y 이퀄 루트 x고요. x 이퀄 0에서부터 x 이퀄 1까지예요. 여기가 x 이퀄 0, x 이퀄 1이라 한다면은 자, 이제 여기에서 곡선 아랫부분의 영역이에요. x축과 곡선과 x 이퀄 0, x 이퀄 1로 둘러싼 이 영역을 x축 둘레로 회전하세요 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회전시키면 입체 영역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임의 지점에서 얘를 절단을 해요. x축의 수직으로 절단했을 때 절단된 단면은 회전체이기 때문에 옆에서 바라보면 당연히 원판으로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원판이 보여지고요. 그러면 원판의 넓이를 구하려면 반지름이 필요하죠. 이 파란색 곡선상에 있는 임의 점을 xy라 쓴다면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y니까 당연히 원판의 반지름은 y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판의 반지름이 y가 됐으니까 우리는 여기다 마저 계산해 볼까요? 그래서 주어진 식은 이제 입체 부피 v를 구할 때 인테그랄 파이 그리고 원판의 넓이를 계산해야 되죠. 파이 y의 제곱 그리고 dx예요. x축을 따라서 쌓아갈 겁니다. x축은 0부터 1까지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x고 여기가 y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x로 바꿔야 되는데요. 이 노란색 점은 당연히 파란색 곡선 위에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y는 이퀄 루트 x로 바꿔놓을 수 있죠. 0부터 1까지 파이, 그래서 y 대신에 루트 x를 제곱하니까 x, dx가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y는 이퀄 루트 x를 넣고 제곱을 했으니까 x만 남은 거예요. 자, 이제 파이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가고 x를 족분하는 거니까 2분의 x의 제곱 그리고 구간 0부터 1까지예요.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빼니까 답은 2분의 파이였었군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시켜서 얻어진 이 입체, 그릇같이 생긴 입체 도형의 전체 내부가 꽉 채워진 입체 부피는 2분의 파이로 구해집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렵지 않죠? 아주 쉽습니다. 적분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풀 때요 굉장히 수월하게 입체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y축 둘레로 회전하는 예제 3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제 3번 보겠습니다. 예제 3번은 예제 2번이 x축 둘레로 회전시켜서 얻어지는 회전체의 부피를 구해서 우리가 계산했다면 비슷하게 이제 y축 둘레로 회전시켜 보려고 합니다. 자, y 이퀄 x의 3승 그래프 좀 더 크게 그려볼게요. y 이퀄 x의 3승은 대략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입니다. y 이퀄 x의 3승과 y 이퀄 8 여기쯤에 있더라 보겠습니다. 여기가 y축이에요. 자, 그리고 x 이퀄 0, x 이퀄 0이라면 y축을 말합니다. 이 곡선과 y 이퀄 8, x축에서 둘러싼 영역이니까 여기 있죠. 얘를 y축으로 회전하세요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회전하시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회전하면 입체 영역이 이렇게 생깁니다. 길쭉한 깔때기 같은 모양으로 입체 영역이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얘를 회전축의 수직이 되게끔 절단하려고 합니다. 회전축의 수직이 되게끔 절단하려다 보니까 이런 단면이 생길 테고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이게 원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그림을 보세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원판 모양으로 보이죠. 우리는 이 원판의 넓이를 구하려면 당연히 반지름이 필요합니다. 반지름을 찾기 위해서 이 하얀색 곡선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xy라 한다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수선의 발 내리면 요 길이가 x고 요 길이가 y인데요. 지금 우리는 요 길이가 요 길이랑 같으니까 이 빨간색 원판의 반지름은 x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지름을 찾았네요. 그리고 얘는 적분할 때 회전축의 수직으로 절단된 게 이 빨간색 원판인데 얘를 쌓아갈 때는요 항상 회전축에 맞춰서 쌓아야 돼요. 그래서 입체 부피 V는 인테랄 밑에서 위에까지 쌓아 올라갑니다. 0에서부터 8까지예요. 그리고 파이 그리고 반지름이 x였으니까 x의 제곱 y축을 따라서 쌓아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는 지금 y인데 여기 x로 되어 있으니까 문자를 바꿔야 되죠. 이 식을 잘 들여다보면은 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y 이퀄 x의 3승으로 되어 있으니까 x는 자, y의 3분의 1승입니다. 따라서 x의 제곱을 해야 되죠. x의 제곱은 y의 양변의 제곱을 하니까 3분의 2승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 식을 여기다 대입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파이 바깥으로 내보내고 0부터 8까지 x의 제곱 대신에 y의 3분의 2승 dy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x의 n승꼴 적분하는 문제예요. 여기다 1을 더하니까 3분의 3을 더하니까 3분의 5 역술치하니까 5분의 3 그리고 y의 3분의 5승입니다. 그리고 구간 0부터 8이에요. 자, 5분의 3파이 먼저 쓸까요? 8은 2의 3승입니다. 2의 3승이고 3하고 3분의 1승이 지워지니까 2의 5승이에요. 2의 5승 그리고 0을 대입해봤자 0이에요. 자, 요거 계산해 보세요 라는 얘기인데요. 자, 2를 두 번 곱하면 2는 4, 4, 4, 16, 32가 되는군요. 32에 38 곱하니까 여기다 38 곱하니까
96파이가 되는군요. 96파이. 그래서 답은 5분의 96파이로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렵지 않죠? X축 둘레로 회전하든 Y축 둘레로 회전하든 간에 입체의 부피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런 예문들이 충분히 이해됐다면 이제 어떤 곡선 하나를 회전시키는 문제가 충분히 이해됐다면 두 개를 회전시키는 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번을 살펴볼까요? 예제 4번은요. 하나의 곡선에 의해서 이루어진 영역을 회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곡선에서 이루어진 내부 영역을 X축 둘레로 회전하는 문제와 또한 Y축 둘레로 회전하는 문제 등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비슷한 방법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곡선 Y=X하고 좀 더 그림을 크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Y=X 색깔을 좀 구별하면서 할게요. Y=X라는 노란색 직선과 Y=X의 접이라는 보라색 곡선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Y=X의 접인데요. 이 둘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영역, 내부 영역은 여기에요. 자, 이걸로 둘러싸인 영역. 항상 둘러싸였다는 얘기는 유한 영역을 말합니다. 무한 영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유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래프로부터 둘러싸인 영역은 요 파란색으로 사선으로 빗겹친 이 영역을 말합니다. 이 영역을 R이라 했을 때 R을 X축으로 회전해서 생기는 입체의 부피를 구하시오. 이렇게 회전하라는 얘기군요. 이렇게 회전하세요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돌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교점부터 찾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X의 범위가 나타나거든요. 한눈에 봐도 이거 0이고요. 이거 잘 보세요. X, 그냥 같이 놓고 풀어봤자 0과 1밖에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분의 범위는 0부터 1까지고요. 얘를 이렇게 X축 둘레로 회전했을 때 회전 입체는 그림을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여긴 비어 있어요. 여기 이제 같이 색깔로 입체 놓다 보니까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 부분하고 요 부분에만 있고 깔때기 같은 모양인데 여기까지는 비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X축의 수직으로 절단한 단면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X축의 수직으로 절단한 단면의 모양은 자, 볼까요? 그림을 보면 이렇게, 그리고 얘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바라보면 동심원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면에, 옆에서 바라본 모양을 정면에서 본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거를 색깔에 맞춰서 노란색 하나 그려놓고 또한 보라색을 또 하나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이해됐죠? 그래서 요 빗금친 영역은 사실 요 영역을 말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요 책에 그림을 여기 색깔로 넣어놨던 부분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두 개의 그래프에서 둘러싸인 영역을 X축 둘레로 회전해서 얻어지는 회전 입체의 부피를 구할 때 절단된 단면은 보다시피 내부에 구멍이 뻥 뚫려져 있는 동심원 모양입니다. 이 동심원의 단면의 넓이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큰 원의 넓이를 구할 때 그림을 볼까요? 이 노란색 곡선상에 있는 점, 요 점의 위치를 노란색으로 XY라 할까요? 수선의 발 내리면 이게 Y잖아요. 자, 중심으로부터 노란색 원까지의 반지름은 노란색 Y라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색깔로 해봅시다. 이번에는 보라색 곡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빨간색으로 XY라 쓴다면은 그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이 보라색 원의 반지름은 Y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보라색 원의 반지름은 Y예요. 자, 색깔로 구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색 Y는 이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을 만족해야 되고, 빨간색 Y는 이 포물선, 보라색으로 표시했던 이 포물선 Y=X의 접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 동심원의 넓이를 A라 한다면, AX라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파이 그리고 Y의 제곱에서 파이 Y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파이 그리고 작은 원의 넓이를 빼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동심원의 단면의 넓이를 알게 됐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우리는 입체의 부피를 구하는 것, 앞에서 배웠던 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그 공식에다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체의 부피 V는 인테그랄 얘를 쌓아가야 되죠. 0부터 1까지를 쭉 쌓아갑니다. 0부터 1까지 단면의 넓이는 AX였죠. AX 대신 이걸 계산하도록 하죠. 파이 그리고 자, 이제 직접 계산하겠습니다. Y의 제곱은 이 Y가 노란색 Y거든요. 그래서 X의 제곱이고요. 색깔 구별 없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파이, 이 빨간색 Y는 여기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빨간색 점 XY는 이 보라색이 있는 곡선의 방정식을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Y는 X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Y는 X의 제곱, X의 제곱에 다시 제곱을 붙여야 되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노란색 y는 x였고 그 제곱하니까 그냥 앞에 거는 x의 제곱이고 뒤에 거는 x제곱의 제곱이니까 x의 4승입니다. 자, 이걸 계산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파이 공통인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내고요. x의 제곱을 바로 적분할까요? 3분의 x의 3승 그리고 파이 나갔고요. x의 4승을 적분하니까 5분의 x의 5승입니다.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뺍니다.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이고 통분하니까 3은 15분의 5에서 3 빼니까 2 그리고 파이예요. 그래서 이 입체도형의 부피는 5분의 2 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에서 둘러싼 영역을 회전시키는 것도 결국은 절단된 단면이 내부가 꽉 채워져 있지는 않았을지라도 이와 같이 동심원의 모양이기 때문에 바깥 원의 넓이에서 안쪽 원의 넓이를 빼므로 해서 단면적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회전체일 경우는 이런 좋은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예제 5번을 통해서 회전축이 지금까지는 X축에 대해서 회전하거나 Y축에 대해서 회전하는 문제를 생각해 왔다면 회전축이 꼭 X축이나 Y축이 된다는 보장이 없겠죠. 그래서 X축의 평행한 직선에 대해서 회전하는 문제, Y축의 평행한 직선에 대해서 회전하는 문제,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5번은요. X축의 평행한 직선에 대해서 회전하는 문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것인지 한번 볼까요? 방금 전에 풀었던 예제 4번에서 예제 4번은 아까 X축 둘레로 회전했을 때 이런 단면이 생겼는데 이번에는 y = 2에 대해서 회전하세요라는 얘기예요. y = 2니까 자, 여기가 아까 1일 때 여기 1이거든요. 2면 이 정도 있겠네요. 대략. 여기가 y = 2라 했을 때 요 파란색 빗금친 영역을 y = 2라는 수평선에 대해서 회전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회전시키니까 도형이 대략 이렇게 생깁니다. 여기 보면 요 작은 사과 조각 같은 부분만을 회전시킨 거니까 얘네들만 있어요. 입체가. 나머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가 비어 있는데요. 자, y = 2라는 수평직선에 대해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회전시켰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회전축의 수직으로 절단을 해보겠습니다. 회전축의 수직으로 절단했을 때 이 절단된 단면은 옆에서 바라보면 얘처럼 동심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비슷하게 동심원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그림을 한 번 더 여기다 작게 그려볼게요. y = 2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y = x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y = x의 제곱을 뭐 똑같이 보라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자, 이렇게 돼서 여기가 1일 때 여기도 1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었었잖아요. 자, 이 부분을 이 y = 2에 대해서 회전을 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회전을 시킨 모양만 하나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커다란 이런 원판에서 여기 안에 있는 작은 원판을 하나 빼야 되겠죠. 자, 작은 원판을 빼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회전축은 여기고요. 이 회전축으로부터 옆에서 바라보면 이거 역시도 좀 작게 그릴게요. 노란색 원은 바깥에 큰 원이고요. 초록색은 안쪽에 있는 작은 원입니다. 자, 얘도 역시 동심원이에요. y = 2가 여기 y = 2가 이렇게 지나는 축이에요. y = 2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큰 원의 반지름에서 큰 원의 반지름과 작은 원의 반지름을 찾기만 하면은 이 부분의 부피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자, 여기를 뭐 이렇게 빗금을 쳐볼게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사선을 빗금친 이 영역의 넓이가 필요하거든요. 얘를 쭉 쌓아가면 됩니다. 여전히 0부터 1까지 쌓아가면 되거든요. 0부터 1까지예요. 자, 그럼 이 단면적을 찾아야 되겠죠. 앞서 계산했던 것과 비슷한 방법인데요. 반지름을 찾을 때만 조금 신경 쓰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반지름은 노란색 반지름을 찾고요. 초록색 반지름을 찾을 생각인데요. 자, 우리는 이 반지름을 우리가 이제는 로라는 기호를 써서 표시할게요. 로 1 그리고 여기는 로 2라 놓겠습니다. 편의상. 보통 이제 그리스 문자 로는 거리 개념 이런 걸로 많이 쓰는 관습적으로 많이 쓰는 기호 표기라서 그냥 로라는 그리스 문자를 써서 표시해 볼게요. 그 우리는 이제 이 도형의 단면의 넓이를 앞에서 했던 것처럼 AX라 표시한다면 파이 그리고 로1의 제곱이고요. 물론 이 로1을 계산을 해야 돼요. 마이너스 파이 로2의 제곱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파이 로1의 제곱 마이너스 파이 로2의 제곱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이때 로1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 로1은 그림을 잘 보세요. 자, 요 점에서 잘 보세요. 이 바깥에 커다란 노란색 원은요, 보라색 포물선까지 맞닿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게 바로 로1이라고 쓴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 보라색 곡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보라색 곡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 요 점을 XY라 쓴다면, 수선의 발 내려볼까요? 너무 작게 그렸나 보네요. 수선의 발 내리면 요 길이가 X가 되고 요 작은 길이가 Y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예요? 2예요. 2인데 요 보라색 길이가 Y고요. 노란색 길이를 로1이라 썼으니까 그림을 잘 보면 알 수 있죠? 자, 옆에서 바라봤을 때 보라색 요 길이가 Y예요. 보라색 길이 Y에다가 노란색 길이를 로1이라 썼으니까 로1을 더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것이 여기 X축이고 여기가 Y 콜 2잖아요. X축은 Y 콜 0예요. 0부터 2까지니까 2잖아요. 여기까지가 됐죠. 그래서 로1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로1은 결과적으로 그림을 잘 보니까 2에서 y를 빼면 돼요. 2 마이너스 y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y는 여기 보다시피 보라색 곡선이니까 y는 이퀄 x의 제곱을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색깔 구별 없이 쓴다면 y는 이퀄 x의 제곱이에요. 로1은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걸 계산해 보도록 하죠. 로1을 구했으니까요. 로1의 제곱을 해야 되거든요. 2 마이너스 x 제곱의 바깥의 제곱이고요. 이번에는 초록색 로2를 계산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초록색 로2도 똑같이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 로2도 계산해야 되는데요. 이거 조금 잘 안 보일 테니까 이거 좀 지워볼게요. 자, 이번에는 초록색, 자, 이게 초록색 로2잖아요. 로2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에요. 자, 초록색 로2는 어디까지 길을 말하냐면 y = 2라는 직선에서 이 y = x라는 직선까지의 거리를 로2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하얀색 y = x까지의 거리인데요. 자, 하얀색 잘 안 보이니까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하얀색 직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빨간색 xy를 쓴다면 여전히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 길이가 빨간색 x고 요 길이가 빨간색 y가 돼요. 근데 그림을 잘 보면 빨간색 y에다가 초록색 로2를 더하면 y에다가 로2를 더하면 2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그림상으로 보면 이제 여기다 마저 해볼게요. 여기다도 마저 해보면은, 자, 그림상으로 보면 빨간색 y에다가 그리고 로2를 더하면은 로2를 더한 것이 곧 2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로2를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로2는 2 마이너스 y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이 빨간색 y는 어느 곡선 위에 있는 점인가 하고 봤더니 빨간색 y는 y = x라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y 대신에 x를 써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로2가 구해졌습니다. 로1이 구해지듯이 로2도 구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은 로2의 제곱이죠. 이걸 제곱합니다. 2 마이너스 x의 전체 제곱이에요. 자, 이제 그렇다면은 단면적을 찾았으니까 얘를 다 쌓아가면 입체의 부피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체의 부피 v는 인테랄 단면적을 쌓아가는데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쌓아가냐면 x = 0에서부터 x = 1까지 쌓아갑니다. 0부터 1까지 이거 그대로 계산합니다. 파이가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낼게요. 전개해서 계산하겠습니다. 2의 제곱이니까 4, 2는 4x의 제곱 플러스 x의 4승, 파이는 나갔고요. 이거 제곱하면 2의 제곱인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x인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x 계산한 것뿐이에요. 2의 제곱은 4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고요. 마이너스 4x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고 x의 제곱인데 앞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그리고 dx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 4는 지워지겠네요. 그리고 좀 더 내림차순으로 뭐 정리하든지 해볼까요? 자, x의 4승을 먼저 쓰고요. 이건 계산됐어요. 요거랑 요거를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5x의 제곱이죠. 그리고 남은 거는 플러스 4x만 남았네요. 그리고 dx입니다. 자, 얘를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죠? x의 5승을 적분하니까 5분의 x의 5승 마이너스 3분의 5 x의 3승 플러스 2x의 제곱 그리고 구간 0부터 1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요 밑에 조금 지워도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마저 계산을 해보니까 주어진 식은
파이 그리고 1을 대입하니까 5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5 플러스 2 이와 같이 됐습니다. 정돈을 해볼까요? 15로 통분하면은 3 마이너스 5 25 그리고 여기는 3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여기 30에서 20을 빼니까 5 8이군요. 15분의 8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회전축이 꼭 X축이나 Y축이 아니라도 역시 이렇게 절단된 단면의 모양을 잘 분석을 하면 단면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로 인해서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에다 대입만 하면 되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문제를 처음 접한다면요 그림을 잘 이해를 하세요. 그림만 잘 알아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 적분의 응용표는요 그래프랑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도 잘 음미를 해가면서 보면은 쉽게 어떤 모양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우리 하나를 더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예제 6번은 비슷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Y축의 평행한 조금 전에는 X축의 평행한 직선에 대해서 회전시켰다면 이번에는 Y축의 평행한 직선으로 역시 회전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같은 예문인데요. 앞에서 했던 예제 4번을 아까 예제 4번의 그림이 일부분이 여기 있어요. Y = X와 Y = X의 조업으로 둘러싼 영역이 요거였었죠. 이번엔 얘를 아까는 Y = 2에 대해서 이렇게 회전했다면 이번엔 X = -1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해 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X = -1을 중심으로 회전하니까 당연히 입체 도형은 여기 양옆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Y축에 평행하게 회전했으니까 회전축의 수직으로 절단된 단면은 이 위의 살을 들여다보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동심원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동심원 모양이니까 위의 살을 들여다봤을 때 바깥 원의 넓이에서 안쪽 원의 넓이를 빼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X = -니까 여기서부터 Y축까지의 거리는 1이 되죠. 자, 이제 우리는 바깥 원의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바깥 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이 바깥 원이 여기 보다시피 포물선이거든요. Y = X의 접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바깥 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바깥 원의 넓이를 앞에서 했던 것처럼 로1 안쪽 원의 넓이를 로2라 놓아 볼까요?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절단된 단면의 바깥 부분까지의 거리를 로1이라 한다면 로1은 그림을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1이에요. 여기 길이가 1이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는 하얀색 곡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XY를 쓴다면 수선의 발레일까요? 요 길이가 X, 요 길이가 Y니까 요 길이는 하얀색 X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그림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다 써볼게요. 로1은 1 더하기 X예요. 1 더하기 X.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여기서 X는 다시 쓰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Y가 되는데요. 보다시피 여기는 X축, Y축 1사분면이잖아요. 1사분면에서는 당연히 X, Y가 모두 양수니까 마이너스 루트는 무형근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루트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대입하면 1 플러스 루트 Y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바깥 원의 반지름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안쪽 원의 반지름을 찾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안쪽 원의 반지름을 로2라 놓으면 그림을 좀 지우겠습니다. 이제 바깥 원의 반지름의 역할을 충분히 찾았으니까 안쪽 원의 반지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원은요, 보다시피 이번에는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자, 파란색 직선이 Y = X예요. 자, 이번에는 안쪽 원의 회전축에서부터 이렇게 동심원의 작은 원의 반지름을 이제 로2라 놓는다면 이 로2는 그림을 볼까요? 여전히 요 길이가 1이니까 요 길이가 1이에요. 이번에는 파란색 곡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파란색 XY라 쓴다면 수선의 발레리면 요 길이가 X고 요 길이 Y인데 요 길이가 또 역시 파란색 X네요. 그러면 1에다가 X를 더하면 로2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전히 1에다가 파란색 X를 더하면 로2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파란색 X라는 이 파란색 점 XY는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돼요. Y는 곧 X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Y가 곧 X와 같으니까 X는 곧 Y라 쓸 수 있죠. 색깔 구별 없이 쓰겠습니다. 그래서 X = Y. X = Y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로2는 1 더하기 Y고 로1은 1 더하기 루트 Y였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 동심원의 넓이를 구하는 것은 넓이를 직접 쓰면서 할게요.
입체 부피를 구할 때 인테그랄 얘를 쌓아가려고 하죠.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교점이 1이니까 0부터 1까지 쌓아갑니다. y축을 따라서 쌓아갑니다. 밑에서 위로 쭉 쌓아 올라갈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단면의 넓이를 AY라 놓고 DY라 쓴다면 단면의 넓이를 Y축을 따라서 쌓아간다는 뜻이에요. 0부터 1까지고 이 단면의 넓이를 AY라 쓴 건데요. 이 AY는 여러분들 보면 알 수 있듯이 파이 로우 1의 제곱 동심원이잖아요. 마이너스 파이 로우 2의 제곱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미 로우 1은 이렇게 로우 2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정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이 로우 1은 이거예요. 1 플러스 루트 y의 제곱 마이너스 파이 로우트는 1 플러스 y예요. 그래서 1 플러스 y의 다 제곱을 해야 되죠. 원판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요. dy가 됐습니다. 파이 공통이니까 바깥으로 내보내겠습니다. 그래서 파이 내보내고 0부터 1까지 나머지 다 전개할까요? 1 플러스 2 루트 y 루트 y 제곱이니까 y가 되고 마이너스 1의 제곱 1이고요. 앞에 마이너스 있습니다. 플러스 2y인데 앞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y 그리고 y의 제곱을 빼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y제곱이 앞에 마이너스니까 y의 제곱 그리고 dy와 같이 됩니다. 자, 플러스 1 마이너스 1 서로 지워지고요. 나머지 다 정리한 다음에 다시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0부터 1까지고 얘는 2 루트 y인데요. 계산하기 좋게 2의 2분의 1씩이나 y의 2분의 1씩이나 쓰겠습니다.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y예요. 플러스 y 마이너스 2y니까요. 마이너스 y의 제곱입니다. xn승꼴 적분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들 다 쉽게 적분되죠. 여기다 1 더하면 2분의 1 더하니까 2분의 3 역술차니까 3분의 2 3분의 2에다가 앞에 2가 있으니까 3분의 4 y의 2분의 3입니다. 예, 됐죠? 이거 내려가면 3 지워져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y의 1설 적분하니까 2분의 1 y의 제곱 y의 제곱을 적분하니까 3분의 1 y의 3승입니다. 그리고 구간 0부터 1까지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뺍니다. 1을 대입하니까 3분의 4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2분의 1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같이 돼요. 0을 대입하면 다 0입니다. 자, 이제 얘를 6으로 통분하면 되겠네요. 6분의 그래서 분모 문제에다 1 곱하니까 8 3을 곱하니까는 3 2를 곱하니까 2와 같이 됐고요. 다 계산하니까 요거는 3, 4, 5죠. 8에서 5를 빼니까 3이네요. 그래서 6분의 3이 2분의 1, 2분의 8가 되는군요. 그래서 이렇게 예제 4번에서 풀었던 도형을 x축 둘레로 회전했던 문제를 이번에는 뭐 y = 2나 또는 이제 이렇게 x = 마이너스 1로 다각도로 회전을 해도 입체의 부피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지금까지 학습했던 내용들은 전부 다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를 살펴봤었습니다. 본문의 예제 몇 가지를 쭉 살펴보면서 꼭 x축이나 또는 y축에 대해서 회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y축에 평행하거나 x축에 평행한 직선에 대해서도 회전 가능하고 더불어서 두 개의 곡선에 의해서 두 개의 함수에 의해서 생기는 어떤 영역을 회전시키는 문제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를 살펴봤다면요. 자, 이어지는 문제들은 전부 다 뭐냐면 단면적을 알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나머지 예제 3개는요. 입체 도형의 단면적을 직접 구할 수 있는 회전체가 아닐지라도 직접 구하는 것이 가능한 예문들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에 이 3개 예문을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